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자, 우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노력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스로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는 조금 휴식 시간을 가지시면서 너무 뭐 결과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이 궁금해야 할 만한 이번 영어 시험의 포인트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해설하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뭐 엄청나게 큰 특징은 사실상은 없었고요. 어휘는 처음에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동의어 문제로 4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법은 총 3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번, 6번, 7번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생활영어 문제가 이번에는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3문제가 출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10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0문제는 독해 문제인데 뭐 이것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일치불일치 각각의 2문제 등장을 했고 제목이나 주제나 요지를 물어보는 대입학 문제가 각각 3문제, 그러니까 총 각각 한 문제씩 3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빈칸 추론 2문제, 그리고 나머지 3문제는요, 글의 흐름 한 문제, 문장 삽입 한 문제, 순서 한 문제 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해왔던 그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골고루 여러 가지 유형의 독해 문제가 또한 10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난이도는 어떠했느냐? 뭐 사실상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중요하기보다는요, 결국 수험생이 느끼는 그 개개인의 난이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 먼저 시작하면서 보자면 1번부터 4번까지 어휘 문제에서 뭐 1번 그리고 2번 글쎄요. 4번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독해를 공부하면서도 챙길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어휘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정도 hold-up를 물어보는 요 3번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서 풀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이 다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휘를 공부할 때 그쵸? 어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어휘를 위한 언어 공부 또는 단어 공부는 특별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어차피 독해라는 걸 공부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독해를 위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단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충실히 쌓아도 충분히 어휘에 우리가 큰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공부가 가능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독해를 위한 어휘 따로 그리고 어휘 문제를 위한 어휘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건데 이제는 추세가 바뀌어서 굳이 어휘만을 위한 잘 쓰지도 않는 어휘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자면요. 일단 1번 문제는 intimate friends에서 여기 friends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 형용사 intimate이랑 같은 의미의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죠. 얘는요, 주어진 지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인이 스몰 웨딩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누구를 초대하고 싶냐면 우리가 스몰 웨딩 하면 주로 어떤 사람만 초대를 합니까? 굉장히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의 intimate friends를 초대를 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그만큼 가까운 친구, 친한 친구를 의미할 수 있는 단어 정답 2번이죠. close friend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close는 동사로는 문을 닫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형용사로는 닫은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가까운의 의미로 사용되는 형용사로 볼 수 있고 친밀한, 친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intimate이랑 동의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나머지 뭐 noisy 다 알고 계실 거고 시끄러운 이런 뜻이고 outgoing 하면 굉장히 그렇죠. 활발한 성격의 사람을 의미할 수 있겠죠. considerate 하면은 그만큼 사려 깊은 그만큼 뭐 누군가를 굉장히 배려하는 정도의 의미의 형용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2번에서의 밑줄 친 단어는 incessant라는 단어의 형용사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동의어를 찾아라. 근데 여기서도요, 어느 정도 내용을 가지고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내가 정 몰랐어. 그러면 내용이라도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중의 호기심이 결국 뭐예요? 뭐를 증가시켰대요? 관심, 그쵸? 관심을 증가시켰다. 그럼 어떠한 호기심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호기심이 일단은 많아야, 그쵸? 그래야 관심이 늘어나는 것이겠죠. rapid는 그냥 빠른, 신속한, 빠른 호기심, 신속한 호기심, 조금 부자연스럽죠. 정답은 2번입니다. constant라고 해서 여기 있죠. incessant는 끊임없는, 지속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지속적인 대중의 호기심이 이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드높였다 정도의 의미가 자연스럽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significant는 그만큼 주요한 호기심이라고 주로 하지 않죠. 그리고 intermittent 같은 경우는 간헐적인 의미라서 오히려 간헐적인 호기심은 어떤 것에 관심과 흥미를 증대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네요.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hold off라는 어떤 구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의 동의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얘는 조금 얘도 한번 내용을 그래도 한번 볼까요? 팬데믹 때문에, 그쵸? 팬데믹 때문에 이 회사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계획을. 주로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는 계획이 무산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것들의 의미가 가장 적절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hold off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put off랑 같은 뜻입니다. postpone과 같은 뜻입니다. delay와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뭔가를 미루다 또는 연기하다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미루다, 연기하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 동의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해야 되거든요. 1번의 elaborate 같은 경우에는 더 정교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release 하면은 방출하다, 배출하다 라는 뜻이죠. modify는 수정하다라는 뜻이고, 정답은 4번의 suspend. 그쵸. 이것도 미루다, 정지하다, 좀 느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정답이 4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의 어휘 문제 보시면 abide by. 요거는 우리가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모든 선택지와 단어들도 다 봤었던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abide by라는 단어였습니다. 얘는 준수하다,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었었죠. 자, 그래서 얘만큼은 내용으로 조금 접근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정답을 고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준수하고 따르는 거니까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받아들인다, accept 한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고, report는 보고하는 거고, postpone 아까 나왔네요. 여기 나왔었던 요 동의어죠. 여기 있네. 그리고 announce는 발표하다, 공지하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1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어를 물어보는 어휘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법 봐야 되죠. 어법은 공부 안 한 게 나올 리는 전혀 없고요. 항상 다 공부한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꼭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어법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자주 했었죠. 그래서 5번 문제, 어법 문제 보시면 첫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make 오형식, 그쵸? 오형식 구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뭐예요? 그쵸? 가목적어와 진짜 목적어, 투부정사, 그 사이에 목적격 보어, 요 구조를 물어보는 것이 1번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사실상 그것이라는 부분을,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은 진짜 목적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였었죠.
그래서 extend, 그쵸? 뭐 확장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포인트는 가목적어로서 이세 사용이 적절한지를 묻고 있고요. 어차피 가목적어는 이세 형태로만 쓴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2번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얘는 가주어네요. 그것이 주장되어집니다. 그것이 뭔데? 진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은 대절. 진짜 주어를 역할을 하는 요 명사절의 대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명사절 대절은 항상 완전절이 따른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진짜 주어 역할을 하면서 뒤에 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대세 진짜 주어 쓰임은 적절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번의 포인트가 이 진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대절에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대절은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랬으니까 주어 여기 있죠. The biomedical view가 바로 주어입니다. 이러한 뭐 생의학의 관점,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구예요. Of organ transplantation, 또 전치사죠. As a bounded event 한 다음에 컴마 휘치가 나오면서 이 이벤트를 수식하고 있는 부분이죠. ends, 끝나는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관계대명사절이 일단 뭐뭐 하면 끝난다. 부사절 once the heart or kidney is successfully replaced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주격관계대명사절이죠. 그럼 아직 동사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대시라는 문장은 뒤에 완전한 문장을 끄는데 지금 주어에 대한 수식만 장황하고 동사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 동사가 바로 이 conceal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어가 뭐라고 했었죠? 그쵸? view라는 이 단어가 핵심 주어인데 그것에 대해서 수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수 주어인데 얘는 복수 동사가 왔죠? 그래서 단수 동사에 뭘 붙여야 돼요? 사실상 s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view conceals s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4번의 포인트는 부사예요. 부사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얘가 지금 동사거든요. 근데 뭐의 동사냐면 요 대시라는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입니다. 부사가 동사 이렇게 수식하는 것은 부사의 역할 중에 하나죠. 동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4번은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 3번 결국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물어보고 있더라. 요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6번의 어법으로 가면요. 자, 우리가 볼 것은 많습니다. 1번 포인트에서 모든 과제는 기대 예상되어지는 주체죠. 뭐 하는 것으로? To be turned in. turned in 하면은 hand in이랑 같은 뜻이에요. 제출하다란 뜻이죠. 제출되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예상되어집니다. on time, 제 시간에. 그래서 이 수동적인 주체에 맞게 수동태, 동사의 수동태 잘 왔고요. 투부정사도 제출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수동적 의미를 비동사 pp로 잘 표현했습니다. 2번으로 가요. 이거 우리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heartily, 부정부사가 오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그런데 여기서 heartily 부정부사 다음에 had pp, 그쵸?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가 등장하고 when이나 또는 before이 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과거 동사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하더라? 그쵸? A 하자마자 B 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인지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heartly가 오고 나서 부정부사, 주어 동사 도치 잘 됐고 그 안에서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로 온 다음에 when이나 before, when이나 before이라는 그쵸, 접속사가 오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동사 과거 동사인 경우에 A 하자마자 B 하다라는 표현. 그래서 나는 눈을 감자마자 그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라는 의미도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3번은 어때요? recommend라는 동사 이후에 대절이 따라 나온다는 게 포인트고요. 브로커는 조언했습니다. 뭐 해야 한다고? 그녀가 the stocks, 그 주식을 즉시
그쵸, 매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사의 특징이 뭐예요? 주장, 명령, 요구, 그쵸? 요청, 조언의 동사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대절에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쵸, 당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어질 때 사실상 여기에 뭐가 생략되더라? should라는 조동사가 생략되더라. 그래서 주어는 대절에서 주어가 should인데요. 이 단수 주어랑 상관없이 동사 원형이 와버렸어요. 이게 사실상 뭐 때문이다? should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요거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3번이고요. 해석도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should 생략으로 인지하는 것은 적절하다. 자, 그럼 마지막 4번 볼게요. 여성인데요. 자, 여기 지금 with, 동시동사 with가 나왔습니다. with the tip of a pencil. 그러니까 연필의 끝, 연필 촉이라고 하죠. 연필의 촉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여기 분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with 다음에 목적어, 분사가 이어지면 우리가 동시동작으로 본다라고 했었고, 이때 분사가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었죠. 얘는 과거 분사예요. 왜? 목적어와의 관계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스틱은 어디에 끼다란 뜻인데 펜 촉이, 그쵸, 연필 촉이 끼어 있는 거잖아요. 끼어 있게 된 주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분사가 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펜심, 그쵸, 연필심이 낀 한 여성이, 그쵸, 어디에 머리에 연필심이 낀 거 좀 징그럽긴 한데 머리에 연필심이 박힌 한 여자가요, has finally had it removed 라고 했어요. 마침내 그것을 제거했다 정도의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with 동시동작만 인지하고 잘 썼네 하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답을 고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여기서의 have가 뭐다? 사역동사예요. 그것을 제거했다란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그것은 뭘 의미하나요? 연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역동사에서 이 목적어와 목적어의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연필심은 지가 제거를 한 거예요? 제거가 된 거예요? 제거가 된 거죠. 그럼 얘는 수동의 의미를 전달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쵸, 과거분사를 써줬어야 되죠. had it removed 에서 과거분사를 써야 적절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서 정답이 4번이에요. 그래서 with 동시동작 본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사역동사의 쓰임도 잘 인지를 했어야 정확한 정답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우리 문법 문제, 영작 문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서 1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three times as. 배수 표현이 오고요. 이 3배란 뜻이죠. 그쵸? 3배나 더 나이가 들었다라는 정도의 의미고, as 용법은 가운데에 원급의 형용사나 부사만 쓸 수 있다. 그래서 old라는 원급의 형용사가 잘 왔습니다. 또한 여기 형용사가 와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쵸, 비동사 뒤에 보어로서 쓰였기 때문에 또한 형용사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나의 고양이와 그의 고양이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상 비교 대상은 his cat인데, 이와 같이 이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소유격의 뒤에 명사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소유 대명사였었죠. 그래서 그의 것, his라는 소유 대명사를 쓴 것도 아주 적절합니다. 그래서 1번은 잘 옮겼고요. 두 번째, 자, 얘가 지금 틀린 거죠. 아주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여러분들이 놓쳤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번 달 말까지 끝내야 된다. 이거 우리 공부했었죠. 자, 한국말로 언제까지라고 할 때 영어로는 until이 있고 by가 있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의 쓰임은 다르다 그랬어요. until은 그때까지 계속의 의미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계속. by는 뭐였어요? 마감일자. 딱 그때까지 뭔가를 마감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어디에도 가깝죠?
그 일을 end of this month, 이번 달 말까지 계속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 말까지 마감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until이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by라는 전치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잘못 옮긴 게 2번입니다. 3번의 포인트는 이틀에 한 번 머리를 감는다. She washes her hair every other day. 제가 이것도 강조했었죠. Every other day. 이틀에 한 번이라는 뜻이라 그랬었고 같은 의미로 뭐라 그랬어요? Every 2 days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쵸? 이틀마다. 근데 같은 의미로 every other day 쓸 수 있다. 4번에 너는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하여 우산을 갖고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할 때 had better 동사 원형 써야 되고, 그쵸? had better 동사 원형 잘 썼어요. You had better take an umbrella. 뭐뭐인 경우에 대비하여, 만일 뭐뭐인 경우에 라고 할 때 in case 주어 동사 쓴다 그랬습니다. 비가 올 것에 대비하여 라는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7번의 어법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문법 포인트 잘 인지했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안 배운 건 없어요, 당연히. 하지만 내가 그 포인트를 잘 인지했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독해로 넘어가고요. 물론 중간에 생활영어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만 독해 문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과 9번은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물어보는 일치불일치 각각 한 문제예요. 제가 문제 잘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일단 일치하지 않는 거 어디를 보면서 답을 고를 수 있었냐면, 자, 마지막 줄에 다 힌트가 있었어요. 우리 정부가요, hadn't reviewed the data, 데이터를 검토해 보지도 않았었고, or set polices라고 되어 있죠. 정책을 수립하지도 않았습니다. around Colin 이라고 되어 있죠. 이 Colin이라는 것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답니까? Since the late 90s. 그쵸? 90년대 후반부터 이런 것도 안 했고 저런 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4번을 보시면 The importance of Colin. 이 Colin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has been stressed.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강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과되어 온 것이죠. 데이터도 안 들여다보고, 그쵸? 그리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지도 않고, 그래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9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게 무엇이냐 물어봤고요. 이것도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근거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coffee houses라는 것이요, provided, 제공했답니다. meeting place, 이렇게 회의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한 남성은 또는 한 사람은 chatted with his table mates, 그 외에 뭐 테이블 메이트니까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있었답니다. Whether he knew them or not. 그가 그들을 알던 모르던 그냥 모르는 낯선 이들과도 대화를 자유롭게 했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 4번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요, could converse, 그쵸? 여기서 chat이라는 단어를 converse라는 동의어로 표현했습니다. 대화를 할 수도 있었는데, even, 심지어 with unknown, 알려지지 않은, 모르는 table mates와도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coffee house에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일치하는 것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부터 11번, 12번까지는 생활영어 부분이고요. 자,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뭐라고 했냐면 I got this new skin cream. 내가 이 새로운 스킨, 크림이라고 해야겠죠. 얼굴에 바르는 크림을 from a drugstore yesterday. drugstore 하면은 주로 이제 뭐 약국 이렇게 해석이 되긴 하는데요. 우리 알고 있는 올리브영 같은 걸 drugstore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올리브영 가서 이 크림을 샀거든. It is supposed to remove all wrinkles and make your skin look much younger. 야, 이게
주름도 다 지워주고 그리고 너의 피부도 훨씬 더 어려 보이게 만들어준대. 라고 하니까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A가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이 항상 중요하다 그랬어요. Why don't you believe it? 야, 좀 믿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B는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나 그 말 안 믿어 정도의 내용이 필요했을 거고, 그 표현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이것도 우리 했었죠? I don't buy it. 안 사요, 안 사. 즉, 나 그 말 안 믿어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정답 그래서 1번이 적절하다. 11번 가겠습니다. A가 I'd like to go sightseeing downtown. 나 저기 시내에 나 관광 좀 하고 가고 싶어. Where do you think I should go? 내가 어디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B가 추천해주죠. I strongly suggest. 난 강력하게 주장해. You visit the National Art Gallery. 국립 예술박물관 이런 데 갔으면 좋겠어. Oh,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네. What else should I check out? 또 어디를 내가 확인해 봐야 될까? 했더니 B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다른 장소에 대한 조언이 들어갔을 겁니다. 딴 데 어디를 또 가야 돼? 라고 물어봤으니까. 근데 그때 A가 I don't have time for that. 나 그거는 시간이 없어. I need to meet a client at 3. 내가 3시에 고객을 좀 만나야 되거든. 자, 뭔가 시간이 걸리는 어떤 것에 대한 조언을 해줬을 것 같고요. 그랬더니 그거 할 시간은 없더라 정도의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때 가장 적절한 B의 말은 그쵸, 정답은 2번입니다. A guided tour to the river park. 저기 강 근처 공원에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투어가 있어. It takes all afternoon. 그거 오후 내내 진행이 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말을 들었으니까 그 시간은 안 돼. 내가 3시에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되거든 정도의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마지막 생활영어 부분의 12번 문제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요 표현, 그러니까 출제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좀 몰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표현들의 밑줄을 그어놨는데, 자, 1번에 get it made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get it made. 자, 그것이 만들어지게 하다 라는 뜻이라서 결국 성공하다 라는 뜻이에요. 잘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e's got it made. 야, 걔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것도 우리 공부했었죠? Let's call it a day. 야, 우리 그것을 하루라고 부르자. 즉, 야,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라는 뜻이죠. 그래서 A가 나 피곤해 라고 하니까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라는 표현으로 Let's call it a day 라는 표현을 넣어준 거고. 3번은 어때요? 이건 쉽다. 그쵸? A piece of cake은 그쵸, 누워서 떡 먹기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3번의 내용을 보면 The kids are going to a birthday party. 애들이 생일 잔치에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누워서 떡 먹기였었지 라는 어떤 과거형 표현까지 더불어서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가 이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였지 라고 얘기하는 건 예를 들면 어떤 일이 굉장히 쉬웠다거나 나에게는 굉장히 손쉬웠다 정도의 내용이 와야 되는 건데, 3번은 전혀 맥락에서 벗어나죠. 4번에서 under the weather 이것도 공부했습니다. 날씨 아래에 있다 라는 것은 뭐다? 그만큼 내가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다 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컨디션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은 거 3번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활영어 문제 3문제까지 우리가 모두 들여다봤고요. 생활영어 문제는 보통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가 더 나오고요. 그리고 어법 문제가 한 문제가 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시험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 발표가 됐었던 인사혁신처에서의 이제 문제 출제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 중에 조금 더 실용적인 편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에 아주 미약한 반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나머지 13번부터는 독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통해서 답의 근거를 얻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13번의 글의 제목 문제였었고요. 제목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The feeling of being loved,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쵸? 그리고 biological respon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생물학적인 반응인데 it stimulates.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랑받는 느낌이 주는 그런 느낌이 어떤 자극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 뭐에 의해서 촉발이 되는 것이냐면 non-verbal cues라고 되어 있죠. 비언어적인 신호로 유발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느낌을 갖는 것은 말보다는 비언어적인 어떠한 신호로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비언어적인 신호 rather than spoken words, 그쵸? 말로 내뱉는 단어들보다는 이 비언어적인 신호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요? The person we are with, 우리가 같이 있는 그 사람이 is interested in, 관심도 있고 understands, 이해도 해주고 and values us, 우리를 가치 있게, 가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는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사랑받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다 비언어적인 어떤 신호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죠. 그쵸? 그 아래는 뭐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동물도 그래 라는 식으로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면 그쵸? 3번. 이거 우리가 이 표현 많이 봤어요. 공부할 때 같이 문제 풀 때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이런 소통이 speaks louder than words, 말로 내뱉는 그런 말보다 훨씬 더 크게 말을 해준다라는 거는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 정도의 의미라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peaks louder than words라는 표현을 좀 인지를 했어야 정확한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4번의 대입파악 문제에서 이번엔 주제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줄 보면 teach, 가르쳐라. 어떤 건전하고 건강한 non-dependency, 의존하지 않는, 그쵸? 방법이죠. 뭐에 대해서? 사물에. 그쵸? 의존하지 않는, 건전하게 의존하지 않는 법을 가르친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if you lose or break a possession, possession은 소유란 뜻이죠. 그쵸? 어떤 소유를 박탈당하거나 아니면 소유를 잃게 되는 경우, 그쵸? 소유를 뺏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try to model a good attitude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태도를 본보기를 보이려고 노력을 해봐라 라는 거죠. 예를 들면 I appreciated it while I had it. 내가 그거 가지고 있었을 때 참 내가 그것에 감사했었지.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이들이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물건에 집착하거나 소유욕을 막 많은 그것을 깨트리는, 그렇죠? 소유하지 않음 또는 집착하지 않음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려면 부모가 어떤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에 모범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래, 내가 그거 가졌을 때 좋았어 정도의 얘기를 함으로써 집착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본보기를 보여줘라 라는 정도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So that,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your child can begin to develop an attitude of non-attachment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뭐 하기 시작할 수 있더라? 발전시키는 거예요. 뭐를? 어떤 태도를 발전시키는데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발전시킬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아이가 물건에 집착하거나 소유욕이 막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것을 이제 하지 않도록. 지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 되는 게 맞다? 봅시다. 여기죠. Building a healthy attitude toward possessions. 뭔가를 소유하는 소유욕에 대해서 건강한, 건전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인 문제입니다.
자, 이제 15번의 요지. 대입파악 문제의 마지막 이제 요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지막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좀 잡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연구진들이 발견했답니다. 아이들인데 who are praised for their intelligence.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능에 대해서 칭찬받았었던 아이들. 너 참 똑똑하다. 막 이렇게. 그런 애들이요. became overly focused on results. overly는 과도하게란 뜻이니까 너무 과도하게 결과에만 집중을 하더라. 그러면 내용상 아이들을 지적으로 칭찬해 주는 게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아이들은요. persisted less. 그러니까 persist는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지속하는 건데 좀 그런 꾸준함이 떨어지고요. 즐거움도 덜 보이고요. 그들의 attribute A to B 나왔죠? 그들의 실패를 뭐의 탓으로 돌려요? A lack of ability.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거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performed poorly in future achievement efforts. 앞으로 있을 만한 어떤 성취에 대한 노력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능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애들은 나중에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는 거죠. 실패했을 때. 그래서 아이들을 칭찬하는 것인데 이러한 어떤 지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fear,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어려움에 대해서. 왜? They began to equate A with B. A와 B를 동일시하다라는 표현이었었죠. 실패를 그들의 멍청함과 동일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럼 결국에 아이들을 지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좋다 나쁘다? 나쁘다. 결국에 이 글의 요지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다? 봅시다. 2번이죠. Compliment and intelligence. 그러니까 이게 praise랑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능에 대한 칭찬이 결국 뭐를 유발하더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더라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2번이에요. 자, 그러면 대입파악 문제는 끝났고요. 이제 빈칸 문제 2문제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문제, 단어에 대한 빈칸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역시나 마지막에 근거가 잘 포착이 되는데요. 자, 그 결과, 이제 결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글로벌한 어떤 소비 브랜드, 소비자 브랜드는요, coordinate 하면은 결국에 조직하다란 뜻이죠. 그들의 디지털 사이트, 그들의 디지털 사이트를 internationally,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조직화를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한 예시로 코카콜라 웹사이트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이트는요. 전 세계의 그런 코카콜라의 사이트는 뭐 예를 들면 전 세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호주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또 어디까지? 뭐 프랑스, 루마니아, 러시아까지 정말 전 세계의 이런 코카콜라의 웹사이트는요. 굉장히 놀랍게도 이렇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대요. 그러면서 모든 피처, 특징들이 결국 플래시한다라는 것은 온 곳에 퍼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익숙한 코카콜라의 어떤 빨갛고 아이코닉한 상징적인 코카콜라의 어떤 병 모양, 그렇죠? 그리고 코카콜라의 음악, 그리고 테이스트 필링이라는 주제, 테마까지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 동일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이트를 조직화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주더라라는 것으로 의미하니까 그만큼 뭐예요? 굉장히 동일하다 또는 획일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정답 2번 유니폼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요것도 선택지 단어가 어려우면 안 되겠습니다. experiment 한다는 것은 그쵸, 실험적이라는 거고 얘는 오히려 선택하면 안 되죠. 지역화되어 있다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건데 얘랑 반대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divers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양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7번으로 가고요.
빈칸 문제 하나 더는 마지막 20번에 등장하고 있고요. 이제 17번부터는 글의 흐름, 문장 삽입, 순서 이렇게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어 있는데 모두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죠. 자, 어색한 문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만 봐도 어색하거든요. 자, 높은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density, 밀집도예요. at the office, 사무실에서의 높은 밀집도, 사람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거는 불편하고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crowds around their desks니까 내가 일하는 책상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거 좋아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갑자기 3번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요, 집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집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더라. 그리고 다시 뭐라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discomfort with density. 다시 density로 넘어갔죠. 당연히 이 지금 high density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이 밀집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라는 것이 결국에 extends to lobby, 로비로, 부엌으로, 특히나 엘리베이터로 다 확장이 되더라. 그래서 높은 밀집도에 대한 이제 직원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인데, 갑자기 3번에서 문장에서 월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집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라는 엉뚱한 문장이 끼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18번은 문장 삽입이고요. 그렇죠?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고 오히려 조금 쉽게 보셨을 수도 있고, 주어진 문장에서 they가 누군지가 중요하겠어요. 그들이 설치합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어떤 장소에 설치를 하냐면 이 불법적으로 크로싱 한다는 건 경계를 넘는 것, 그렇죠? 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크로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불법적으로 이렇게 국경을 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그런 장소마다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 이 라이브 형태의 비디오 피드를 어디다가 카메라로부터의 그 피드 자체를 웹사이트에 게시한다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될지를 찾아주면 되겠고,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2번 전에 illegal immigrant라고 해서 불법 체류나 불법적인 이민, 그쵸? 이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처음 언급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2번 이후에 보면 텍사스의 셰리프스 하면 이제 보안관, 텍사스의 보안관들이 보안관이죠. 보안관들이 최근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사용을 발전시켰대요. 뭐를 사용하는 거?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새롭게 발전시켰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keep watch on the border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국경을 계속 이제 감시하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했다는 내용이네요. 그럼 그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언급이 나와야겠죠.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는데? 근데 갑자기 3번에서는요, 시민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어떤 시민들? 이 모니터하는 거, 국경을 모니터하는 거를 돕고 싶은 시민들은 온라인 가서 이 Virtual Texas Deputy라고 해서 이 가상의 텍사스 보안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이번에서 이 셰리프들이, 보안관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어떤 방법을 개발을 했다고 했고,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시민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야기가 뚝 끊겨버린 느낌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여기서 they가 의미하는 건 누구예요? 누가 개발했다 그랬으니까 텍사스의 보안관들이 개발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3번에서 그런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거죠.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19번 밑에 있네요. 자, 이번엔 19번의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얘는 어떤 식으로 이제 글의 순서. 글의 순서는 항상 이제 모든 문제가 다 그렇긴 한데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얘가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지, 얘가 왜 이 순서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A에
to rule an area that large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앞에 붙는 that은요, 부사적 기능을 가지면서 제가 강조의 부사, 그렇게 라고 한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큰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앞에서 선행해야 되는 내용 자체가 이 지역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먼저 선행을 해야 되죠. 얘가 이만큼 넓어. 그리고 그렇게 큰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선 말이야. 이렇게 설명이 이어져야겠죠. 자, 그러면 지역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C에 있어요. 라틴 이후에 보니까 이 로마는요, 로마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얘기해줘요. 그쵸? Mediterranean Basin all the way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어떤 지중해 분지 부분에서부터 저기 Great Britai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국의 어떤 지역까지로 쭉 펼쳐져 있다 라고 하니까 이 영토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상세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먼저 선행을 해야 그 다음에 그렇게 큰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C가 먼저 선행하고 A가 왔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럼 마지막에 이 B는 어디 들어갈 것인가? 사실 이 civilization, 문명이라는 단어 자체는 라틴어에서 온 거다?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C의 첫 번째 부분 보면 라틴어는 말이야, 이 로마, 고대 로마의 언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가 먼저 와야 돼요? 그쵸? 자, 주어진 글에서 문명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문명에 대한 얘기를 받아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어진 글 다음에 사실 그 문명이라는 건 말이야, 라틴어에서 온 거고, 그 라틴어는 말이야, 고대 로마의 언어인데 그 로마의 영역이 이랬어. 그리고 그렇게 큰 지역을 다루기 위해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B, C, A 3번이 되는 겁니다. 근거를 그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빈칸 추론 문제인 20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얘는 좀 길었어요. 마지막 문제 치고. 근데 뭐 글의 내용만 얘가 이제 압도적으로 길다기보단 17번이랑 좀 비슷한데요. 글의 길이는 이 자간이 좀 그 간격이 좀 넓어요, 얘가. 그래서 더 길어 보였을 겁니다. 자, 아무튼가 마지막이 이제 요 빈칸 문제고요. 얘는 여러분이 시간만 있었으면 충분히 이제 답을 얻을 수는 있었을 건데 그게 좀 관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빈칸이고 글도 길어 보이고 하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았으면. 자, 일단은 내용은 전반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긴 하는데 이걸 제가 다 해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 얘가 계속 일관적으로 한 가지 얘기만 계속해요. 이렇게 일관적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해줄 때는 우리가 당연히 내용이 쉬워질 수밖에 없겠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가 막 계속 맥락을 잡아야 되는데 얘는 한 가지 얘기만 주구장창 합니다. 보면 단어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보니까 만약에 분야, 이 심리학의 분야가 우리 비투용법이 if절에 있으면 어떻게 해석한다? 의도로 해석한다. 기억나나요? 뭐뭐 하고자 한다면. 심리학의 분야가 더 성숙하고 발전되고자 한다면 그것의 이 개별적인 부분, 서로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체가 되어야 하고 다시 한번 통합이 될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계속 통합이란 단어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리학의 분야도 너무 다양하죠. 그렇죠? 심리학이라는 이런 분야에서 세부적인 이제 하위 분야가 막 생겨나고 있는데 결국에 이 심리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다시 한번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하위로 개별적으로 나눠진 이것들이 다시 한번 통합이 되어야지 궁극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또 integrated 여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해, 과학도 역시나 뭐 했을 때 서로 다른 그러한 어떤 토픽들이
이론적으로, 그쵸? 그리고 경험적으로 통합이 되었을 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다 나눠져 있는 분야들의 통합이다. 어디 아래로 통합을 해야 되냐면 단순화시킨 어떤 이론적인 어떤 프레임 속에 통합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심리학, 과학의 심리학이라는 것도 결국 이러한 collaboration, 이것도 뭐예요? 같이 통합되는 거죠? 협동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통합과 협동, 이러한 것들을 결국 장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이 psychology of science가 might act, 어떻게 행위를 할 수 있냐면 template은 본보기란 뜻이죠.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심리학에 대한 as a whole, 전체로서. 다시 한번 통합하라는 뜻이에요. by integrating, 얘도 통합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통합을 함으로써, 그렇죠? under one discipline 이라고 하니까 하나의 학문으로서 통합이 쫙 돼야, 그렇죠? 하나의 전체로서 본보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줄에 It would be no small fact or of no small import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지 않은 중요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결코 작은 어떤 특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뭘 한다면 중요해질 것이냐면 이 psychology of science라는 것이 이러한 모델이 되어준다면, 뭐에 대한 모델? parent discipline, 하나의 부모로서의 학문, 그러니까 통합된 학문이에요. 뭐에 대한 how to combine, 또 통합하는 거죠. 이 resource를 어떻게 combine, 통합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science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 되어준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 빈칸에도 결국에 연구를 어떻게 진행을 하자고 얘기하겠어요? 통합적으로. 그렇죠? 통합적으로.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From a unified perspective. 통합된 견지나 사고로부터 연구를 해준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integrate, 뭐 whole, 전부, collaboration, whole 또 나오죠. integrating. 그리고 마지막에까지도 뭐 combine 한다. 결국에 unify 한다는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의 지배적이기 때문에 가장 여기서 흐름상 빈칸에 적절한 표현은 역시나 1번일 겁니다. 나머지는 너무 연관성이 없더라. 그래서 1번이 정답인 마지막 빈칸 추론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총 20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건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항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예전에 비해서 흐름 자체가 실용적인 어떤 단순 암기식이 아닌 그런 시험의 유형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아주 작은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온 그 틀은 유지를 해도 된다. 다만 어휘 공부에 있어서는 그쵸? 어디서 막 나오지도 않는 그러한 신박한 단어들만 모아놓은 그러한 단어장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독해 공부하면서 쌓는 어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휘의 실력에 도움이 되는 것까지 확장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국가직 시험, 우리 경찰직 시험은 특히 영어 과목은요. 어휘와 문법, 독해 이 세 개가 결국 서로에게 다 도움이 되고 쓸모가 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얘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얘가 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10문제, 20문제 중에 절반이지 않겠어요? 결국에 이 독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독해를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어휘라는 것을 암기해 주셔야 되고 독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법도 당연히 뒷받침이 되어야 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결국 어휘, 그러니까 독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독해를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휘와 문법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도 같이 단단해지는. 그러니까 별개의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에 정확한 독해를 위한 모든 과정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더 공부를 효율적이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다 채워지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1년 동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